점심시간 편의점에서 지혁을 목격한 뒤 상철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분명히 본 것이 맞는데도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아침 식탁에서 상철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어제 지혁이를 봤다고 했지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말 지혁이었을까요? 혁이가 서울에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상철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아들이 서울 어딘가에서 버젓이 살고 있으면서도 가족에게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참 허접한 애비란 얘기 아니야? 상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오후 지화는 보디가드 업무로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지나갑니다. 심장이 뜁니다. 급히 차문을 열고 뛰어나갑니다. 형! 지혁이 놀란 듯 뒤돌아봅니다. 두 형제는 3m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환의 눈에 서운함과 반가움이 뒤섞입니다. 지환아, 지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환은 형의 변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위고 거칠어진 손, 낡은 옷차림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할머니 엄마 잘 계시니? 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지? 지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환이 답답함을 터뜨립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서울 바닥에 있으면서 집에 안 와? 연락도 안 해? 지환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지혁은 고개를 숙입니다. 형제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지혁의 눈에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교차합니다. 미안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지혁이 돌아서려 하자 지환이 다급히 붙잡습니다. 형,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하지만 지혁은 대답 대신 멀어져 갑니다. 지환은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지혁이 지하창고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5단에서 성재가 몰래 넣어주었던 수표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복잡해집니다. 성재가 날 진짜 우습게 봤었지. 지혁은 수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서운함이 다시 올라옵니다. 성재가 힘들 때는 온몸으로 막아서며 도와줬던 자신인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왜 적극적으로 서울에 같이 가자고 권하지 않았을까요? 그 서운함을 성재 앞에서는 꼭꼭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수표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바라봅니다. 성재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성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함께 꿈꾸던 그 시절,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때가. 하지만 정작 지혁이 힘든 순간임을 알면서도 왜 서울에 함께 가자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만 더 해주었더라면. 박성재, 나 너에게 손 안 벌리고 망하든 흥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지혁은 다짐하며 수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현재의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힌 마음을 애써 정리합니다. 지혁은 카페에서 은호와 성재가 함께 게임 모임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성재가 은호에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건네줍니다. 이거 아버지 제사상에 올리라고 가져왔어. 좋은 걸로 골랐어. 성재 선배, 고마워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은호의 고마워하는 표정에 성재가 따뜻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의 표정과 마음이 이상하게도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지방에 숨어 지내던 그 시간 동안 성재는 매일같이 은호 주변을 맴돌며 이렇게 가까워졌던 게 분명합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로 친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지혁은 놀랍습니다. 예전의 성재라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않았을 텐데 은호에게는 아버지 제사상 과일까지 직접 준비해 가져다 주다니 혹시 성재가 내가 서울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 지혁의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듭니다. 은호가 지혁을 짝사랑했다는 걸 아는 성재가 자신이 돌아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서울에 같이 가자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처음으로 친구 성재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 한편이 자신도 모르게 먹먹해집니다. 은호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지혁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함께 자재를 옮기고 현장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예전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퇴근길, 은호와 지혁이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은호가 넘어지려는 순간 지혁이 재빠르게 은호를 잡아줍니다. 그 순간 은호는 지혁의 단단한 어깨에 의지하게 되고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느낍니다. 괜찮아? 지혁의 따뜻한 목소리에 은호의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현장에서 힘들었던 그들은 같은 건물 사무실로 도착했고 오늘도 지혁을 보러 온 게 아닌 바빠진 은호를 잠시 보러 나타난 성재 모습을 보니 지혁은 또다시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느라 배고픈 지혁은 오늘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거 먹고 힘을 어떻게 쓸까? 내가 먹는 양을 아는데. 은호의 혼잣말이 지혁의 귀에 들립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지만 성재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지혁의 마음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듭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먹는 양도 아나 봐요? 버스에서의 따뜻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로운 말투에 은호가 당황합니다.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꼬듯 말합니다. 성재 선배랑은 매일 만나서 좋겠네요. 안 하던 게임도 하고 제사상 과일도 챙겨주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지혁의 빈정거리는 말투에 은호가 화가 납니다. 나한테 왜 빈정대요? 나하고 박성재 선배 인연도 9년이에요. 은호의 도발적인 말에 지혁의 표정이 더욱 굳습니다.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버스에서 느꼈던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음 주에는 상철과 지혁의 본격적인 만남, 지환의 중재 역할, 그리고 새 남녀의 복잡해지는 감정선이 더욱 치밀하게 얽혀갈 듯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화해 과정과 지혁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현실과 타협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올해피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